진나영, 네 인생이 망한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끝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진나영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의 집에서 쫓겨난 후 장윤자의 집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진나영은 자리를 잡자마자 주먹을 쥐고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수지, 또 진수지 때문이야. 그년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일도 없었을 텐데.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장윤자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와 진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수지야. 그 애가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장윤자의 목소리에는 진나영에 대한 걱정보다는 수지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몸을 돌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날 집에서 쫓아냈어요. 결국 한현성도 나를 버렸고 모두가 내 편이 아니에요. 장윤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가슴에 얹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진수지랑 최선영을 진작에 쳐냈어야 했어. 왜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수지만 나타나면 되는 일이 없니? 정말 얄미운 애야. 장윤자의 말에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수지 그년이 내가 한현성이랑 잘 지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긴 기분이었을 거예요. 모든 걸 망친 건 다 수지 때문이에요. 수지가 없었다면 어머님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고 한현성도 날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진나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손을 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애를 왜 그렇게 싫어했겠니?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 수지 때문이야. 그 애만 없었으면 너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거야. 장윤자의 말에 진나영은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나영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장윤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난 한현성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싶은데 수지가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해요. 장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나영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나영아.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수지가 내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가 더 독하게 나가야 해. 어떻게든 수지를 무너뜨려야 해. 장윤자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진나영은 그 말에 작은 위안을 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나영은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지와 다시 마주했을 때 그 복수심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저 수지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윤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진나영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꼭 제 눈으로 볼 겁니다.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장윤자는 그런 진나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번엔 수지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만들겠어.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진나영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수지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와 진나영이 그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한진태와 며느리 진나영이 모두 짜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걸 깨닫자 분노와 배신감이 김마리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진태? 진나영까지. 이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김마리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발걸음이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김마리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수지는 진심으로 김마리를 걱정하며 다가갔습니다. 김마리는 수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한진태가, 진나영이 모두 나를 속였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할 수가 있지? 현우가 우리를 그렇게 숨기다니. 김마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김마리의 옆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진정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님, 우리를 잃지 않았어요. 아직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수지는 김마리의 손을 잡고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지, 넌 몰라. 난 현우를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시 그 아이를 찾았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 김마리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 깃든 절망은 너무도 컸습니다. 한진태는 이런 김마리에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편지 속엔 몇 마디 사과의 말과 함께 자신이 이 집을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김마리에게 남긴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마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거실에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왜 내 가족이 날 이렇게 무너뜨린 거지? 김마리의 울분에 찬 외침이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지는 그 곁에서 차분하게 김마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저도 함께 있을 테니까 너무 혼자서 끌어안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지는 다시 한번 김마리를 위로하며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마리는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린 후 결국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정말이지,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잃은 기분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어머님 곁엔 언제나 우리가 있어요. 수지의 말에 김마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수지의 위로가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남긴 짧은 편지를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침묵은 김마리의 숨소리만큼이나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한진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가 도망친 이유가 단순히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생각이 김마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당장 찾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신경 쓸 에너지를 조금씩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침착하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하자마자 김마리는 재빨리 약속을 잡고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마리는 변호사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 우린 지금 진나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한진태는 사라졌지만 진나영의 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현성에게 접근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진나영은 처음부터 속셈을 가지고 한현성을 유혹했고 그 아이를 임신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변호사는 김마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진나영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근거를 찾는다면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김마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확보한 증거가 있어요. 진나영이 한현성에게 접근할 때부터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아이를 임신한 경위까지 모든 걸 명확히 정리했어요. 진나영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어요. 이제 그 죗값을 받아야만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기 결혼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나영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이득, 그리고 그로 인해 한현성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마리는 그런 설명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성이에게도 이 사실을 다 말할 겁니다. 현성이도 진나영의 본심을 알아야 해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진나영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속임수를 쓰고 우리 가족을 뒤흔든 죄,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김마리에게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자료들로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태 원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언제든 준비되면 대응할 수 있게 대기해 두겠습니다. 지금은 진나영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마리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진나영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이사장님께서도 한현성 씨와 대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김마리는 변호사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나영을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나영이 벌인 모든 일, 한현성을 속이고 가족을 기만한 죗값을 받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마지막으로 한현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 마음속에서 한현성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보았습니다. 법원의 인장이 찍힌 하얀 봉투는 한순간에 진나영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김마리의 이름으로 작성된 고소장. 진나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며 진나영은 서둘러 봉투를 쥔 채 한현성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던 한현성의 방 앞에 도착한 진나영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현성씨, 나와요. 당장 문 열어봐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현성의 냉담한 태도는 진나영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진나영은 고소장을 흔들며 한현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당신 가족이 한 짓이에요. 어머님이 날 고소했어요. 진나영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는 진나영의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 없이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 이제 시작된 거야. 진나영 씨, 당신이 벌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야. 한현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있던 시간들은 뭐예요? 당신도 나랑 한 배를 탔잖아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냐고요.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한현성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현성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과 나,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이 고소장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영 씨는 진작에 이 모든 걸 예감했어야 했어. 진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한현성은 진나영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건 진작에 끝났어, 나영씨. 당신이 한현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걸 원한 거잖아. 나, 우리 가족, 그리고 해들재단. 당신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 거야. 진나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진짜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성씨, 정말 이렇게 끝내자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럼 난 뭘 어쩌? 한현성은 냉정하게 진나영을 쳐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나영씨. 위자료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이번 고소는 단순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야.
한현성의 예고는 진나영에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모든 걸 잃는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진나영을 잠식해 갔습니다.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한현성의 등을 바라보며 진나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성씨, 진나영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현성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해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분노가 전해졌고 머릿속은 온통 수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숨이 막힐 듯한 감정에 휩싸여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 수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수지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힌 진나영은 단숨에 수지 앞에 섰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야. 진나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져진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영,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진나영은 그 말에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지. 너만 없었다면 내가 현성씨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네가 처음부터 내 길을 가로막고 다 망가뜨렸어. 진나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수지를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수지는 잠시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진나영, 네가 정말 이 상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내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야. 진나영은 수지의 차분한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욕심?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싸운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내 몫을 찾아야 했어.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나영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병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 네가 원하는 건 해들 재단이었잖아. 현성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재단을 원했을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고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했지. 그런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망가뜨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야.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네가 할 말이야? 너도 다 똑같잖아. 너도 우리를 사랑해서 재단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었어? 진나영은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그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다시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 나는 우리 오빠를 사랑해. 하지만 해들재단이나 병원 후계자 자리 따위에는 관심 없었어.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재단을 물려받을 생각조차 없었어. 내가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든 건 너였어.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너희가 후계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수지는 진나영의 폭발적인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욕심을 부렸고 결국 그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수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말없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차마 수지의 말을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지의 말이 맞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자존심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날 망쳤다고 생각해. 내가 없었다면 진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을 흐린 채 진나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그 눈물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나영, 이제 그만해. 스스로를 더 망치지 말고 차라리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진나영은 그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진수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바로잡을 거야.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갑게 굳은 표정을 한 채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은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등을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나영이 자신을 깨닫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더 이상 진나영의 싸움에 휘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기를 그저 조용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을 고소한 후에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진태의 실종과 진나영의 배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현성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변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문을 두드렸을 때 김마리는 무엇인가가 또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사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숨을 고르며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마리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벌써 그 아이가 더 감추고 있는 게 있나요?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진나영이 임신한 아이가 한현성 씨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마리의 손끝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분노가 표정을 덮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진나영이 임신한 아이가 한현성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나영이 임신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몇 가지 다른 정황들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친부가 한현성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당시 진나영이 임신을 이유로 한현성 씨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데 그조차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진나영의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김마리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기 결혼도 모자라 아이마저 현성이 아이가 아니라고?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분노가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는 손끝이 떨리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진나영, 그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나를 속이려 했던 거지? 이 정도면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였어. 김마리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나영의 모든 계획이 드러난다면 한현성 씨 역시 그동안 진나영에게 당한 피해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진나영이 이 모든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김마리는 한참 동안 변호사의 말을 되새기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단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자신에게 이 얼마나 큰 배신인가. 진나영은 단순한 이기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현성을 속이고 그 아이를 무기로 자신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김마리에게는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더는 진나영을 봐줄 필요가 없겠군요. 이젠 끝낼 시간입니다. 김마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해주세요. 진나영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이제 피할 곳이 없을 겁니다. 김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진태가 그토록 감싸주려 했던 진나영, 그리고 한현성에게 접근했던 진나영의 교활함, 이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영, 끝까지 싸우겠다면 나도 끝까지 가야겠지. 김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이 차가 더없이 쓴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진나영은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누른 분노와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켰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경찰의 냉정한 시선이 자신의 모든 죄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진나영 씨, 임신한 아이가 정말 한현성 씨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현성 씨의 아이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어요? 진나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부정했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김마리의 변호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진나영 씨, 현재 김마리 이사장님의 변호사가 제공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엔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경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에 조용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PD의 목소리가 녹음된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진나영이 처음 한현성에게 접근할 때부터 그 아이가 한현성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나영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임신이란 말 자체도 의심스러웠고요. 최 PD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감각에 사로잡히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경찰과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나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듯이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온몸이 불안에 휩싸인 채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나영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진나영 씨, 최 PD의 증언은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이미 여러 정황과 일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이 증거가 거짓이라면 더 강력한 반박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증언을 토대로 당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나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현성 씨의 아이가 맞다니까요. 왜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다 수지 때문이야. 수지가 날 망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요. 수지의 이름을 외치며 진나영은 끝까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진나영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진실을 회피하려는 억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꾸며왔던 거짓이 이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진나영 씨.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나영 씨가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결연한 목소리로 진나영을 제지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진나영의 얼굴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다들 음모를 꾸민 거라고요? 나도 내 몫을 찾으려 했던 것뿐인데. 진나영은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진나영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조사를 마무리하며 진나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나영 씨, 당신의 혐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진나영 씨의 범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조사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나영은 지쳐버린 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눈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현성도 김마리도 수지까지도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진나영이 향하는 결말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진나영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진나영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피고인 진나영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명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자 진나영은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요? 억울해요. 이건 다 누군가의 음모야. 내 말을 믿어줘야 해요. 진나영은 재판관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얼굴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냉정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진나영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진나영을 제압하며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수지 때문이야. 그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진나영은 몸부림치며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아무도 진나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장윤자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수갑에 묶인 채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장윤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영아,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장윤자는 다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들은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진나영은 장윤자를 보고 절망 속에서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다 수지 때문이야. 그년이 나를 망쳤어.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인생이 망가진 것도 다 그년 탓이라고. 하지만 장윤자는 진나영을 부둥켜 안고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진나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이 사라지자 장윤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영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이게 다 수지 때문이야. 그 애만 없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망가졌을 리가 없잖아. 장윤자는 이를 악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김마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장윤자 씨, 진나영이 이렇게 된 건 수지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딸을 그렇게 키운 결과일 뿐입니다. 장윤자는 김마리의 말을 듣고 억울함에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희 집안 때문이야. 수지가 우리 나영이를 망쳤다고. 장윤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에는 온갖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윤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젠 진나영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윤자 씨, 당신도 공모자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진나영과 함께 모든 일을 공모한 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김마리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장윤자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 나영이가 그랬을 뿐이지. 나는 그저. 장윤자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 이사장님, 잘못했어요.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영이도 이제 끝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윤자는 비굴하게 매달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는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 장윤자 씨,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진나영이 무너진 건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도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장윤자는 겁에 질린 채 김마리의 발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영이가 아이를 혼자 키우도록 두고 볼 순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짓을 다 후회해요. 제발, 나까지는. 장윤자의 목소리는 점점 애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장윤자의 말을 듣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장윤자 씨, 당신도 진나영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장윤자를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윤자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김마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나영과 장윤자가 벌인 거짓말과 속임수, 그들이
자초한 비극의 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장윤자의 절망적인 외침 속에서 김마리는 차가운 눈빛을 감추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